새벽 5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밝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보내신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집을 살 기회가 정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 놓치게 되는 것인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1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지금 이 집을 팔아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밤마다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 6개월 후를 되돌아봤을 때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무주택자 여러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축을 하려고 해도 집값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값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변화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대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무주택자들은 돈을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소득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일반 대출보다 낮습니다. 대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기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입니다.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내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급 물량의 증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건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단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착공했던 아파트들이 속속 완공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곳곳에서 새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격 협상도 유리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주인들이 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하면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팔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모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금리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월세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사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순환합니다.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금리가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소득으로도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매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금리가 내려가기 직전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석 달 후, 6개월 후에는 손도 댈 수 없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10년 전, 20년 전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한 분들입니다. 그 집이 재산의 전부인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집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올랐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세금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판도가 바뀝니다. 1주택자에게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유세 부담의 증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올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비하면 1주택자의 세금은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이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에 재산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1주택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길까? 아니면 계속 버틸까 하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거 환경의 양극화입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교통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집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 집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 교통이 불편한 곳, 노후화된 단지에 집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집값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가진 분들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더 좋은 입지로 옮길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상속과 증여의 타이밍입니다. 60대, 70대 1주택자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시기를 고민합니다. 언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증여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나을까요? 올해는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상속세율 등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가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리면 기회가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 적기라고 말입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전, 집값이 다시 오르기 전, 바로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합니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는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산업화도 겪었고, 민주화도 겪었고, 외환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이제 집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금리도 곧 내려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1주택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집이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함부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손주들의 삶을 바꿉니다. 한 채의 집이 3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신중하되 과감하게, 조심스럽되 용기 있게 결정하십시오. 그 결정이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